자, 지방행정론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직구와 분권 파트는 쉬운 내용들이고 그 촉진 요인에서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보자. 자, 직권의 촉진 요인 나온 거 봐, 중간에. 일단 소규모 조직에다가 별표, 그죠? 신설 조직도 직권입니다. 자, 2번의 별표,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강력한 힘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 2번의 별표. 그리고 가져갈 게 7번이에요.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자신의 권한을 집중을 시키죠. 그래서 나온 게 특정 활동의 강조와 특정 분야의 전문화는 집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권에. 혼동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분권을 얘기할 때는 3번의 별표, 상황의 불확실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직은 유기적 구조야, 기계적 구조야.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분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맨 밑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의 구현 자체는 분권인데 이걸 보통 지방 분권 지방자치라 그러는데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이론이 그 밑에 나오고 있는 TV의 가설, TV의 발의한 투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공공선택 이론 모형 가운데 하나죠.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일방적 획일적으로 서비스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별로 여러분들 지방정책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리토의 최저 상태가 구현이 될 수 있다. TV의 발의한 투표라고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TV의 발의한 투표 자체가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보기 힘들지만은 1번부터 6번까지 정도는 가져가야 돼. 근데 1번은 다수의 마을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완전한 정보, 세 번째 완전한 이동이 보장돼야 되겠고, 네 번째는 단위당 평균 비용의 동일이란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규모의 경제란 말은 규모가 크면 경제적이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서울로가 여러분들 면적도 큰 서울로 가서 살까? 작은 여러분들 강원도에 살까?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작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X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외부 효과의 부전제가 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에 의한 수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조건까지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그 말씀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 나왔는데 광의협의, 체협의는 제가 설명서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의의 개념은 중앙집권도 포함이 돼야 한대. 중앙집권도 포함되는 게 광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협의하고 체협의, 협의 자체가 단체자치고 체협의가 주민자치를 의미한다란다? 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3대 요소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지역, 주민, 자치권 그 세 가지를 지방자치의 3대 요소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에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층제가 전제가 된다 그랬죠. 광역단체와 기초가 있고 단 여러분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단층제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고 제가 지금 얘기한 요 형태를 얘기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서 뭘 둔다? 특례시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특례시로 운영되는 곳이 3군데가 있다 그랬죠. 어디 외워야 돼? 수원, 창원, 또 하나 고양, 그죠?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어디? 수원 특례시. 이 3군데가 현재 특례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 홈페이지로 가면 수원 특례시로 나와요, 여러분들. 창원 특례시로 나올 테고, 고양도 고양 특례시로 나옵니다. 특례시 요건은 100만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치권 자체는 여러분들 자치 외교권, 사법권, 국방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고유의 사무가 있고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 세 가지 형태 구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재적 등본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물어봐. 기관 임사무로 봅니다. 주민등록사무는 고유의 사무로 보고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전염병 예방 접종 사무는 고유의 사무로 보기도 하고 단체 임사무로 보기도 한다란다? 한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여러분 보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이걸 고유의 사무로 보기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 국민적 이해관계도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지방적 이해도 관련돼 있고 전 국가적 이해도 관계된 사무가 바로 뭐야? 단체 임사무지.
그래서 단체임 사무로 보는 견해가 나는 맞다고 보는데 뭐 책마다 여러분 약간 좀 달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무의 형태들은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 구조를 얘기했던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이 있는데 한국은 기관 통합형이야, 기관 대립형이야. 한국은 기관 대립형인데 여러분들 2022년도 1월 13일부터 발효된 지방자치 정부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는 단서를 전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관 통합형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칙은 기관 대립형이지만 예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물론 여기 보자. 기관 구성을 달리할 때는 주민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 투표. 다시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기관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 방금 전에 뭘 거쳐야 한다 그랬어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4조인가 어디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3조. 4조. 4조에 나와요, 여러분들. 4조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출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지 뭐 지방의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내가 어디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내려가서 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상관관계 인정서라고 부정서는 설명 생략. 이건 다 아는 편들어요.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 변천에 관한 내용들도 가끔 출제에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제10. 자, 이승만 정권 때 꼭 가져갈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49년도입니다. 그 이승만 정권 때 지방자치법 자체가 제정됐으나, 여러분 전국이 불안정하고 한국 전쟁으로 1952년도에 들어와서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52년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단체장은 간선 또는 임명 나왔고 시읍면 자치라고 나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이게 나와 있나? 내가 교재에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법령에 집어넣은 거 있는데. 자, 일단 49년도는 꼭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여러분들. 1952년도. 적어놓으세요. 지금 제1공 때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실시. 52년도 4월 25일 날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4월 25일 날. 부산 피난 시절 때 이루어지는 게야. 우리가 여러분들 휴정협정은 언제 이루어져? 53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한다고. 그리고 52년 5월 10일 도의회 의원 선거.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나온 거 봐. 지방자치 의원은 민선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민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읍면 의회 의원이나 도의회 의원이나 지금 주민 선거로 뽑아서 뽑았잖아 50년도에.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단체장은 간선 또는 임명이라고 나와? 나오죠. 간선 또는 임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간선은 지방의회에서 뽑기도 하고 임명은 국가에서 임명하겠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가져가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방의 의원은 지금 얘기 주민선거위에서 선출이 이루어졌다. 그걸 하나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방자치법 제정은 1949년도에 최초로 제정돼서 공포됐다. 이건 좀 외워서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암기해서 가져갈 내용이에요. 암기해서 가져갈 내용이고. 자, 그리고 1961년도 나온 거 봐. 제30대 때, 그 지방의회 해산 나왔어, 안 나왔어? 지방의회 해산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단체장은 국가 임명직으로 제30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아예 제40 유신헌법 때 나온 거 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룰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헌법 규정에서 아예 규정을 해놨다는 것까지 정리. 그러니까 뭐 제30, 40 때 완전히 지방자치가 후퇴하네. 완벽하게 후퇴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후퇴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야 합니다. 91년도 6월달.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노태우 정부 나온 거 있죠. 노태우 정부에다가 적어놓자.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 지방의 의원 선거 실시. 91년도 3월하고 6월하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지방의 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91년도. 거기 이제 91년 6월까지 지방의 구성구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온 92년까지 단체장 선출 규정이 나온 거 있죠. 근데 92년도에 단체장 선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 연기가 발표가 돼, 92년도에. 92년도에 단체장 선거 자체가 실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가 실시가 된 것은 거기, 김영삼 정부 때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건 여러분들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여러분들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그럼 O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지. 단체장 선거는 언제 등장한 거야?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들 단체장 선거 자체가 중단된 것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알았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자, 제110 때 49년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52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을 민선으로 뽑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단체장은 간선 또는 임명으로 뽑았다. 됐냐? 그거나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리고 제30 때 지방의회 해산했고 단체장 국가 임명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40 때 유신헌법 때 지방의회 자체를 잠정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부칙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제60 때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방의회를 90년도 6월에 구성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92년도까지 단체장 선출했으나 이거 연기했다 안 했다? 연기했다. 그래서 단체장 선거 자체는 언제 이루어졌다? 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자. 이게 여러분들 연역을 물어볼 기원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제3절에 주민자치단체한시 양자 비교한 박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가져가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 하나 보자. 주민자치에서는 여러분들 위임사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고유의 사무는 처리하고 단체자치는 고유의 사무하고 위임사무가 둘 다 존재하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야지 뭐가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 권한 배분 방식의 개별적 수권주의를 개별적 지정주의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포괄적 수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단체 자치를 원칙으로 하나 한국은 예시적 포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뭘 취하고 있다? 예시적 포괄주의. 그 예시적 포괄주의를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지방의 의회의 구성 형태,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이 있는데 기관 통합형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영미가 전형처럼 기관 통합형인데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도 있어요. 프랑스에 뭐가 있다? 의회 의장형도 기관 통합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도 기관 통합형. 자, 근데 여러분 교재를 잠깐 좀 보세요. 어딜 보냐면은 자, 페이지 726 본문 교재. 자, 726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거기 기관 통합형이 나왔죠.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자체가 하나인 걸 얘기합니다. 일원화된 걸 얘기하는데 영국 자체를 일명 의회 단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국은 여러분들 단체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고 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 그리고 그 밑에 의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의회 밑에 뭐가 있다? 분과위원회 밑줄.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행정부의 장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설분과,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각각 위원장 자체가 여러분들 행정부의 장이 되는 거야. 도시분과에서 도시건설 팀장 역할하는 것이 누가 한다? 위원장이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냐? 환경부의 팀장 역할 누가 한다? 환경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영국의 의회 단일주의예요. 근데 미국의 위원회는 약간 틀려. 미국은 주민선출한 위원, 이게 의원이야. 의원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시장 역할을 해. 한 의원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각각의 위원들 자체가 각각 행정부서의 장이 돼. 알았냐? 근데 위에서 얘기한 영국의 의회 단일주의는 의회 밑에 뭘 둬? 분과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서 장을 겸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미국의 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고 남은 위원들이 각각의 여러분들 행정부서의 장이 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것하고 약간 틀리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카운티라고 하는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기초단체랑 거의 유사해. 카운티가. 거기서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위원회형이고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의회 의장 자체가 바로 뭐다?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장 역할을 함께 겸하고 있는 것. 바로 의회 의장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기관 통합형이에요, 여러분들. 됐냐? 이 기관 통합형에 관한 형태를 좀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기관 대립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선형, 간섭형, 임명형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해야 하네. 네,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그 집행기관 간선형 보시면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 미국의 소도시라고 나오는데 이건 약간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좀 보세요. 프린트물 미안합니다. 프린트물 문제를 어디를 보냐면은 자 58페이지 서브기 58페이지 58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 메뉴에 의회 시정관리관에서 시지배인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소도시를 카운티 일부가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잠깐 보자 여러분들. 의회 시정관리관, 이 시정관리관이 시지배인이야. 지방의회에서 행정을 관리할 시정관리를 임명하는 용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이 시정관리관 시티 매니저가 시장이냐? 아닙니다.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해. 무슨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만 하는 거야. 실질적인 여러분들 시정 관리는 시지배인, 시정 관리관이 담당인데 이 시정 관리관을 누가 선출한다? 의회에서 임명한다고.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정 관리인이 시의 사무에 대한 일체의 지휘 감독 책임을 맡는 지방 정부의 형태, 이게 바로 의회 의장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 유형하에서 시장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고 관리관의 행정사무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오직 공공관계 역할을 담당하고 회의를 사회하는 밑줄, 의례적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되냐? 됐어요? 시장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고 의회에서 누굴 임명한다? 시지배인, 시티 매니저를 임명하고 이 시티 매니저 자체가 집행 업무를 몽땅 총괄하고 책임지는 걸 얘기해요. 좀 틀린 거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규모가 큰 식당 같은 게 식당 주인이 있는 경우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들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학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노량진 선생들하고 다섯 사람이 여러분들 학원을 했어요. 대전에다 두 군데다가. 그리고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등록을 해놨거든. 그 이제 법인에 참여한 이사들 자체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방의회로 생각해보자.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서 누굴 임명하냐면 원장, 대리원장을 임명해. 그럼 대리원장 자체가 지금 얘기한 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별도의 대표원장을 만들어. 대표원장은 선생님이어서. 그 선생님은 그럼 학원을 관장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학원의 의례적인 것, 뭐 회의나 참석해주고, 회의나 주관해주고. 대신 학원 관리 책임은 누가 있냐면은 거기 그 행정원장. 이게 걔가 다 두 군데 다 관리 책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바로 뭐가 된다? 의례적으로 대표가 된 것은 시장이고, 근데 나는 이제 형식적인 회의만 주관하는 거지. 실질적인 행정업무 모든 책임도 가지는 거야. 행정원장이 책임지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한 미국의 의회 시정관리인 제도, 시정관리관 제도, 아니면 시지배인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좀 정해서 가져가세요. 그럼 시비보 문제 나온 거 봐. 지방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거. 강시장 의회형. 시의 강력한 정치를 이루어지고, 한국은 강시장 의형이죠. 이번에 위원회 형태, 주민이 전출한 의원들이 집행부의 장을 만나, 맞죠? 미국의 위원회형 얘기했죠. 약시장 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하면 의회가 힘이 세니까 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4번에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시지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행태를 내는 거고, 시지배인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집행을 수행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었죠. 문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구급 문제, 여러분들. 작년도. 됐습니까? 네, 요거는 좀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다시 여러분들 이거 보자. 서브 교재 아까 봤던 거. 그래서 53페이지에 제4절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 형태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정리할 게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용이 나왔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자. 고유의 사무, 단체의 사무, 기관용 사무 세 가지 형태에 나눠놓고 있는데, 이거 뭐 사무에 관한 내용들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교재 728페이지 잠깐 펴봐. 교재 728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사무, 고유의 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용 사무 세 가지 형태 구분한 거 있죠? 요거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가져가야 되겠고, 중간에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 기관임 사무 나온 거 봐. 전국적 이해관계 사무고,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기관임 사무예요.
경찰, 국세조사, 공인심연, 매립사무,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구조사, 선고 이거 몽땅 다 기관임 사무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하나 이렇게 얘기해보자. 한국의 경찰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현재 다 시행하고 있다. OX. O입니다. 작년도에 2021년도부터 자치경찰제 실시를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강원도를 기점으로 제주도에서만 했던 것이 강원도를 기점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오늘날 2022년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치경찰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한국은 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지금은 다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거 적어보자.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게 자치경찰이고, 그리고 국가경찰은 마약 수사 있죠. 그리고 테러 국가에서 벌써 테러, 그리고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국가경찰이에요. 생활안전, 교통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담당하는 건 누가 담당한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치경찰이라는 거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형태들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세요. 거기 여러분들 사무에 관한 형태들 하여간에 경찰 사무 자체는 일단 나오면은 기관임 사무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국세조사, 공인선멸이, 가족의 등 인구조사, 선거다. 지금 얘기한 기관임 사무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오른쪽에 지방에 관여해가지고 여러분들 집행기관 정권에 속한다. 뭐는 기관임 사무는. 그러니까 지방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단 사무처를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해서는 지방이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도 내용 정리. 됐습니까? 그건 좀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다시 서부 교재. 자, 6절에 지방재정 파트가 나왔는데, 특히 3번에 지방 세입의 구조, 일반에게 수입해서 자주지원과 의전지원 나눠놨지. 그리고 자주지원에 속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의전지원에 속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가져가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지방교부세하고 그 보조금 자체는 또 별도로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아울러 지방세 자체의 종류를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세목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 고르는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소도 재산이다, 담배밭은 주작 기억났나? 기억나죠? 등재받다 얘기한 거 기억났나? 기억나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건 좀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도 출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 거기 여러분들 거기 봐봐. 거기 지방세 가운데 특별시, 광역시세, 주민세 나온 거 있죠. 주민세 동그라미. 그리고 또 화살표놓고 옆으로 봐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재산분하고 종업분은 적어놓자 구세로 해놓고 가려놓고 광역시 가려놨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세 자체가 광역시세에 들어가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뭐로 한다? 자치구세, 구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별도로 외워야 돼. 여러분 교재 744. 교재 744. 교재 744. 거기 여러분들 27회 지방세 기본법제 11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기록 안 나와. 나오지 가져와야 되겠고, 여러분들 서울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공동과세인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지?
거기 여러분들 28 재산세 공동과세 나온 거 봐. 지방세법 개정 이하에 자치구세 재산세가 특별시 구세로 바뀌어 공동과세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재산세 세입이 격차로 특별시 자치구 간에 심각한 재정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에 특별시에 관할구에 있는 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의 재산세 공동과세 됨으로써 서울시의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할 것이 했는데 이렇게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좀 내용의 형태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그럼 그 2항 나온 거 봐. 특별시세, 구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각각 해가지고 50% 세액을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반은 누가 먹어? 특별시가, 반은 자치구가 먹는 걸 얘기해요. 선생님 보세요. 강남구하고 자 물어보자. 영등포구하고 어디가 잘 살아? 강남구. 그러니까 너무 한쪽은 돈이 많잖아. 한쪽 돈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럼 재산세는 공동과세에서 반씩 나눠 먹자고 파악한 거야. 그럼 나머지 그럼 50%는 서울시가 다 가냐? 어떡하냐? 서울시가 가지고 다 통합해. 그럼 자치구에서 다 거둔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통합을 해. 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균등 배분해 줍니다. 영등포구도 1, 강남구도 1, 갖고 있는 50을 균등 배분해 준다고. 8개 자치구로 이게 나눠서 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화살표 놓고 특별시 재산세분을 자치구의 균등 배분함. 차등 배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균등 배분이야. 그걸 차등 배분으로 바꿔놓고 고르무지가 나왔어서 차등 배분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균등 배분한다. 그런 건 좀 별도로 좀 가져가자. 알았냐? 제가 여러분들 좀 전에 주민세 가운데 두 가지 형태, 주민세 가운데 두 가지 형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치구세로 한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그것도 외워야 돼. 거기 좀 전에 읽어본데 그거 아니야. 거기 이거 27, 각주 27 나온 거. 주민세 재산분하고 정호원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치구로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특별시 과기세 가운데 공동과세 형태는 뭐하고 뭐야? 재산세하고 주민세지. 근데 주민세는 광역시의 공동과세고. 그죠? 재산세는 서울특별시의 공동과세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가져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광역단체 조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전지원 나온 거 봐요, 여러분들. 지방교부세. 거기 여러분들 일반지원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액보조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고, 내국세 총액의 19.24% 배웠고,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는데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거기 97%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3%인데 보통교부세는 일반지원이지만 특별교부세는 특정지원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이것도 일반지원이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얘기할 때는 특정지원이라고 배웠지? 특정지원.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과거 20%에서 45% 지급됐습니다. 이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방안전 교부세로 하고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냐? 좀 가져가고 지방교부세를 얘기했다는 자꾸 들어보자. 수직적 재원인 동시에 수평적 재원의 성격 내포되어 있다. OX. 맞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적 재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A는 100이 필요한데 100이 다 들어와. B는 100이 필요한데 70밖에 안 들어와서 30 부족한 것을 국가에서 B에다 지원해줘. 그럼 A와 B 자체의 재정 격차를 수평적으로 시정해 해주죠. 그래서 수직적 재원인 동시에 수평적 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실질적 의미의 자주재원이다. OX. 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자. 지방교부세의 증액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강화시켜준다. OX. X지.
재정 자립도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죠. 재정 자립도는 자주지원 플러스 의존지원분의 자주지원 곱하기 100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뭐야? 의존지원이니까 재정 자립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방재정력은 강화시키죠. 지방재정력은 강화시키나 재정 자립도는 약화시킨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조금 자체를 얘기한 특정 지원이고 경상 지원이고 의존 지원이죠. 그리고 세 가지 형태: 교부금, 부담금, 양적 보조금. 교부금은 용도가 뭐야? 기관 임사무. 부담금은 단체 임사무. 장려는 고유의 사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광역단체가 기초에 지원되는 것이 바로 뭐다? 조정교부금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광역행정 파트에서는 그 반가로 3번의 처리 방법, 처리 수단별 방식들을 좀 정리해서 본인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고, 거기를 특별구역 공동처리,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합 방식 합병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래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특별지방자치도 장치도 별도의 여러분들 그 규정을 다시 좀 강화시켜 놓고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런 건 출제에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고 말씀드리겠고, 거기 여러분들 이 특별구역 공동처리 연합 합병 방식 현재 다 쓰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처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뭐하고 뭐? 협의회하고 조합 방식이다 그랬지. 이 조합이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야. 자, 1번은 주민자치를 일단 법인 외국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맞고, 시군구, 2번 자체는 무조건 잘못했죠. 여러분들, 주민 발안 제도가 새롭게 여러분들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정부 개정안에 제19조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지금 이에 관한 요건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다른 법률 자체가 바로 뭐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 발안법 자체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물어보자. 주민 조례 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이야, 18세 이상이야? 18세입니다. 18세. 18세예요. 18세 이상은 두 개야. 지금 얘기한 주민 발안하고 또 하나 주민감사 청구. 주민 발안과 주민감사 청구는 18세고 나머지는 다 19세 여러분들. 알았냐? 알았죠? 자, 그리고 주민 발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주민 발안에서 청구 대상에 제외가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적어보자, 여러분들. 주민 발안 대상 제외. 주민 발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 1번 법령 위반사항. 법령 위반. 두 번째,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감면에 관한 사항. 부과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행정기구 설치 변경. 행정기구 설치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발언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단체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가서 합니다. 어디 가서 한다? 지방의회. 과거엔 단체장이었어요. 근데 지방의회 형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 이 시험지에 나와, 이거. 과거에는 단체장한테 청구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게야. 지방의회. 그래서 이건 이제 2번은 잘못된 거고 3번과 4번은 다 맞는 페이지죠, 여러분들. 알았냐? 거기 그 2번 같은 경우, 지금 문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연설 얘기하는데 18세가 아니라 19세입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 여기다 18세는 두 군데 얘기했죠. 뭐하고 뭐. 주민 발언하고 주민 감사 청구 두 가지만 18세고 주민 소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나온 거. 주민 투표는 19세 이상이 아니 그냥 법이 안 바뀌었어. 그건 19세 이상. 그건 좀 구분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갈 거.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다음 중 여러분들 지방 고유의 사무가 아닌 걸 이렇게 나왔어요.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응? 일본의 병사는 무조건 아니지. 병사는 여러분 국가사무야. 이건 위임할 수 없는 국가사무야. 위임할 수 없는 국가사무. 자, 말 나온 김에 아까 이거 보자. 주민감사 청구가 여러분 교재 봐봐. 우리 교재. 페이지 715페이지.
715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해가지고 500, 300, 200 나온 거 있죠. 이게 숫자가 바뀌었다 그랬지. 어떻게? 300, 200, 150. 300, 200, 150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그 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500, 300, 200이 아니라 300, 200, 150으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개정된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방자치론 특강할 때 다 얘기했던 내용이야. 법 개정 얘기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별도로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안 나와. 나중에 보자.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나온 거 보자. 직무행 명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나왔어요. 자, 1번.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관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명령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2번에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이행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고 3번에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의거하시면 거기 여러분들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밑줄 2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15일이에요, 여러분들. 15일. 이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위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건 직무행명령에 대한 규정인데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한 반 이상이 틀려. 반 이상이. 그러니까 요거 출제에서 많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 거기 그 1번 나온 거 봐. 주무부 장관은 기관을 정하여를 여러분 즉시 이렇게 바꾸는 문제. 알았습니까? 즉시가 아니라 기관을 정하여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서면이지 구두로 바꾸는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 그리고 지금 날짜가 여러분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자, 20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제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국가정과 지방정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국가재정은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은 자원배분 기능. 맞죠,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재정은 순수 공공재, 지방재정은 순수 공공재 성격이 약하다. 그다음에 3번에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서 가격을 적용하는 여지가 많다. 맞죠, 여러분? 시장 가격 기준이 용이하겠고, 공평성은 국가재정이고 효율성은 지방재정이지. 그 정답 몇 번? 4번의 답 형태 체킹.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걸 이렇게 놨어요. 자, 1번에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 응익성, 안정성, 보편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기억번호는 일단은 맞는데 우리 교재 잠깐 봐봐. 여러분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740페이지. 자,
743페이지. 74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지방세의 원칙에서 재정수입 측면 주민부담 세무행정 측면 세 가지 박스로 나와. 743페이지 맨 위에. 잘했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 재정수입 측면을 대표하는 것들 수업 시간에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죠. 충신보완. 그리고 주민부담은 효부부응. 그리고 세무행정 국사편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나눠서 머릿속에 입력해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숙지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재정 수입 측면이 특히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세원이 지역 간의 균형적 보편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이 주제 한번 나왔었죠. 이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맨 밑에 세무행정 측면에서 여러분들 국지편, 국지성 원칙 나온 거 있죠. 과세 객체가 관할구역 내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정착돼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세의 뭡니까? 세원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원이 되기에. 그럼 지금 얘기한 그 기업번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벌에 지방자산이 목적세는 뭐하고 뭐야?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지 도시계획세는 없어야지. 그러니까 니은벌은 무조건 잘못했죠.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지. 니은번에 자치구세는 아까 등재밭에 했으니까 등록면허세, 지산세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일반지원이야, 특정지원이야? 일반지원이니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왜? 일반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번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친 후 행안부 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미음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외채를 발행할 경우. 외채가 아닌 여러분들 그냥 국내채를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냐? 외채를 발행할 때 요건이야. 그리고 비유번에 여러분 단시장자체는 지방채 발행 요건이 나왔죠. 항구적 위기나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니은하고 미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넘겨서 문제 6번을 보자. 지방재정지표 중 총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을 표현한 걸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자율적으로 세원한다고 다음 밑줄. 자율적으로 세원한다는 것은 자주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재원을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일반재원. 그럼 일반재원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야? 재정자주도를 얘기하죠. 재정자주도. 자, 우리 교재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의 차이점을 제가 보기에다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페이지 753페이지 753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하단에 재정자립도 해가지고 그 구하는 공식 박스에 나오죠. 그래서 분모에는 자주지원 플러스 의존지원이 모든 총세입을 얘기하죠. 여기서 분자의 자주 플러스 세액 수입이 자주지원 아니야. 곱하기 100으로 구해주는 것이 재정자립도고. 알았습니까? 근데 재정자주도는 세 수입은 지방세 수입을 얘기해. 세외 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건 다 일반지원이야. 알았냐? 그리고 옆에 일반에게 예산은 자주 플러스 의존지원을 합한 것을 얘기하죠. 자주지원 플러스 의존지원 합한 게 일반에게 예산 아니야, 여러분들. 그게 총세입이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재정자주도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주도 구하는 공식 봤습니까? 그거 좀 외워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도 좀 정리. 자립도하고 자주도는 틀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6번에 4번에 재정력 지수는 뭐분의 뭐를 얘기해? 재정력 지수. 여러분들 교재 한 장을 넘겨봐. 754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각주 40일 봐봐. 재정력 지수 해가지고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분모의 기준 재정 수입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그리고 분자의 기준 재정 수입액 나오죠. 이게 지금 얘기한 재정력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 지수가 1보다 큰 지방정부한테 교부가 돼 작은 지방정부야. 작은 지방정부한테 지원되는 거죠. 자, 문제 7번. 우리나라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저는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2번에 지방단체는 주민의 복리 정신과 사업의 혈증인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용할 수 있다. 그 3번에 여러분들 거기 1,500만 원에 1,000만 원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사항의 조례로서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거기 벌금이야, 과태료야.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벌을 얘기하는 게 행정벌. 형벌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벌금을 얘기할 때는 형법에 얘기한 형벌이야. 알았냐? 형법에 근거한 형벌은 벌금이고 과태료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벌이야.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여러분들 그 벌금하고 틀려. 과태료 정하시다.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문제 8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의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번에 가장 유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주민 소환 대상 아니죠? 심리적 통제 효과 크겠지. 그다음에 4번에 군수를 소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 소환 투표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5라고 배웠죠. 내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지방의 이유는 20, 기초단체장은 15, 광단체는 10 이렇게 계산했어요. 거기 오른쪽에 그 박스에 이렇게 펴놔서 안 나왔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숫자 요라 했잖아요, 여기. 그림 그리면서 얘기지. 자, 문제 8번 보자.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자, 1번 맞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52년도에 여러분들 지방의 의원 지방선거 실시했다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그 1번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박정희 정부 때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지방선거 실시하는 아니죠. 제가 노태우 정부 때 아까 실시한 거 얘기 해설했어요. 했죠. 지방의회 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91년도에. 기억나요? 그 다음에 단시간과 지방의회를 뽑는 선거는 동시에 뽑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은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로 바꿔야 돼. 지금 정당 공청제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잘못됐고 답의 형태는 당연히 1번이죠. 자, 문제 9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재정자립도 일반에게 지방세 세전 비중을 말한다. 맞죠? 국고보조금, 자율성재고. 국고보조금 자체가 자율성재고는 건 아니죠. 특정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 용도를 지정한 거 아니야. 자율성을 줘야지. 3번 지방교부세 지역거래 부유지정 맞고. 그 4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주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하단에 그 4번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대상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밑줄 쳐라. 공유재산을 공원을 조성한다. 이 공유재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및 복구. 그다음 세 번째 대규모의 세입 결함 보전. 너무 돈이 없어. 세입이 너무 안 들어와.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방채 차환을 얘기할 때는 카드 돌려받기야. 지방채 발행했는데 도래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래되는 지방채 돈 메꾸고 카드 돌려받기야,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그 요건 4가지 형태 좀 숙제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10번 문제는 아까 자치경찰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실제보다 시행됐다고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 수가 있다. 2번에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통일성. 이 통일성이란 말은 무조건 국가행정이야. 그래서 통일성에 근거한 효율성 제고를 얘기할 때는 이건 여러분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그다음에 4번에 자신과 사무를 관장하기에 광역단체 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그림 나온 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경찰청장 밑에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있어 없어? 있고 내려가서 담당하는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하고 수사 업무, 국가경찰 업무 해가지고 정보 보안 수사 교통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나와. 나오고 있고 거기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에서 뭘 관장해? 수사경찰 강력범죄수사 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밑에 바로 뭘 더 여러분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아동, 청소년 나서 안 나서? 나죠? 청소년 선도 캠페인 그런 거 뛰들고 하는 것들 여기서 하는 게야.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이 존재하고 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하라고 돼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시도경찰청하고 경찰서 자체는 신분은 국가경찰, 신분도 국가경찰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근데 이들 자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현재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업무도 함께 관장을 해야 안 해? 하고 있어요. 시행한다고 해서 자치경찰을 별도로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시도경찰청 그리고 산하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 인력을 자치경찰 업무로 나눠서 배치하고 있는 게야. 이거 말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많죠. 저희들은 여러분들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저희들은. 근데 좀 다른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치경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구조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10번에 1번, 2번, 3번, 4번 지문 좀 가져가시고 11번에 예비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1번에 예측할 주시자리 충당에 대한 예산 2번에 일반에게 총액의 100분의 1 금액 예비를 상정 그 다음에 3번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거기 여러분들 답 나온 거 봐. 지방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지되었거나 미줄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방의회에서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재관련 목적 예비는 별도로 두고 있다. 그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지정법 제43조 예비에 관한 내용들 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는 아까 풀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방행정 파트에 관한 문제들은 다 풀어봤어요. 풀어봤으니까 그 여러분들 특히 문제 지금 2개 푼 거 내용 좀 가져가시고 바뀐 내용들 좀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겠고 아까 제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이따가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고 먹고 난 다음에 그건 제가 선생님이 지금 저기 법률집 자체를 뽑아놓은 게 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얘기해주고 모의고사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름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밥 먹고 하자.